과거제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과거제는 과거에 이제 예전에 신분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제가 왜 생겨났을까? 과거제가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과거제 옆에 꼭 뭐가 써져 있어? 왕권 강화라고 써져 있지. 과거제는 왕권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우선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과거제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누구의 세력을 누를 수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제가 좋았을까? 과거제가 있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좋았었냐면, 신분지 사회에서 누구만 관직을 할 수 있었어. 신분지 사회에서 관직을 할 수 있는 사람, 귀족이었잖아. 그 귀족은 신분지 사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추천제 또는 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직을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금수저. 그렇지, 금수저. 한 번 금수저는 계속해서 금수저가 대물림 되는 것이 되겠지. 그럼 왕권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이 금수저들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왕권이 강해지려면 이런 금수저를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세력은 어때야 되겠어? 멍청해도 돼? 똑똑해야지. 그럼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뭔가 시험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과거제야. 신분지 사회 속에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했다? 과거제가 필요했다. 그게 과거제 탄생의 배경이야. 근데 이러한 과거제가 가 지문과 나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그걸 보시는 거야.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여기를 동부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 시험이야. 과거제가 누구한테 좋은 거야? 혈연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 대신에 뭐는 있는 사람, 두뇌가 똑똑한 사람, 내 신분이 별로 안 좋지만 하지만 나는 똑똑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출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지, 됐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면에서 좋았고, 왕의 입장에선 혈연 가문들, 아까 말했던 이런 귀족 가문들의 힘을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았던 거야. 그래서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처음에는요, 우리나라가 처음 과거제가 도입된 건 언제부터야? 고려 광종 때부터거든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을까요? 어떤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음서라는 제도가 훨씬 더 빨리 높은 지위까지 승진을 할 수가 있었어. 그랬으니 음서로 나가는 게 더 유리했겠지. 그러면 언제부터 과거제가 유리한 조건이 됐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조선에서는 철저하게 귀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귀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을 양반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는 과거 시험이 어떤 관직의 등용로가 됐던 거야. 하지만 양반이라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관직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모든 양반들이 다 머리가 똑똑했을까? 그런 건 아니었겠지. 뭔가 또 다른 돌파구가 있었겠죠. 그게 바로 과거 시험의 부작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가 지문과 나 지문이 어떤 식으로 써지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중심 화제가 뭐가 되겠어요?
뭐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야? 바로 과거제지, 과거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과거제의 뭐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과거제에서는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하였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과거를 통해서 개방성을 줬어.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되었다. 그리고 응시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다. 공정한 제도였으면 부정하기 어렵다. 너네들 이 말에 동의해? 동의해? 옛날에 이랬을 것 같아요? 어? 동의한다는 얘기는 이 글이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다는 거야? 부정적이라는 거야? 긍정적이라는 거야? 그치? 뭔가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가 지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거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한 거야? 긍정적으로 설명한 거야? 긍정적으로, 뭔가 긍정적으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과연 익명성이 확보가 됐을까요? 시험지에다 자기 이름 안 써? 요즘이야 안 써도 채점할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쓰면 채점할 수 있었을까? 누가 누구 답안지인지 모르는데 뭔가 그냥 아주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만 썼다는 느낌이 들지. 다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과거제의 뭐에 대해서? 공정성. 다음 세 번째 단락.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가 되겠죠. 지식의 보급, 교육의 확대. 그런데 문제가 있어. 과거제 때문에 교육의 확대와 지식이 보급된 건 맞는데 그 과거제를 공부하는 뭐가 더 늘어나야 돼? 어? 사람들은 많아. 아니요. 기관이 없다는 거지. 서당이 별로 없어. 서당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농민들이 돈이 있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서당을 못 가. 일반적인 농민들은 교육의 기회는 확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지금 써져 있다라는 거지.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됐다. 그러니까 양반에 관련돼서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의 주가 되는 학습의 이 유교 경전이요. 몇 개냐면 23경이야.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게 5개잖아. 그럼 5개니까 몇 개야? 5경이지. 5경만 해도 여기 앞자리를 쫙 깔 수 있는 책이야. 근데 23경이라고 해봐. 요 강의실의 반은 다 책으로 덮여야 그 정도를 달달달 암기를 해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사법고시보다 책의 과목이 더 많아. 근데 사법고시도 만만치 않아. 글자 포인트가 사법고시는 글자 포인트가 5잖아. 법전이 5포인트야. 근데 이 유교 경전은 한 20포인트야. 자,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 그러니까 불합격한 사람한테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뭔가 특권을 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자, 근데 그 조심해야 될 게 특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관직을 준 거야?
그건 아니야.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특권만 준 거야. 어떤 특권을 줬냐면요. 주로 이제 동네 교화. 나 과거 시험 좀 봤어. 이러면 떨어졌어도 그 지역 내에서는 유양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유양소 양반들은 지나가면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농민들이 있으면 걔를 불러다가 자기네들이 혼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 그게 양반들의 특권이었어.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식의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전례가 된 거야. 자, 여하튼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과거제로 인한 지식의 확대와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 하지만 과거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 이런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이란 말은 한 시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에서는 어떤 애들이 등장한 거야, 엘리트로. 귀족이라는 애들이 등장한 거고, 그래서 고려 전기 때는 문벌귀족, 고려 후기 때는 권문세족이라는 귀족이 등장한 거고, 조선에서는 어떤 엘리트층이 과거 때문에 등장한 거야. 양반이라는 엘리트층이 등장을 한 거잖아. 이렇게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가 과거제 때문에 이러한 계층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과거 시험을 누가 중시했어요? 왕. 이게 우리나라에서 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먼저 전시라고 해서 왕의 앞에서만 시험을 보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어?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 하게 됐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조임금이 과거 시험을, 묵과 시험을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전시 상태니까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묵과 시험은 자기가 주관을 하겠다고 한 거야. 이것은 역적에 해당하는 거야. 누구만 주관을 할 수 있냐면 왕만 할 수 있는 걸 전시 상태라고 이순신 장군이 한다고 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야? 모반을 한 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역적 모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근데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잖아. 전쟁 중에 누가 묵과 시험을 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것을 했다라는 명분 때문에 백의종군을 하신 거야. 그만큼 과거 시험은 왕이 중요시했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거. 통치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니? 이게 바로 과거제의 효과야.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과거제로 인한 통치적 안정성이지만 전체적인 이 가 지문의 중심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과거제의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지. 가 지문에서는 다 과거제에 대해서 뭐라고만 설명했어? 긍정적으로만 설명했죠? 내가 말했던 부정적인 부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잖아. 그지? 자, 그게 바로 가 지문이고. 자, 이번엔 나 지문. 나 지문, 이게 5단락도 있었어?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 부분은 이제 과거제가 어떤 식으로 다른 곳에 전파가 됐는지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군의 어떤 곳에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 관료제가 유럽에도 도입이 됐다. 요것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제가 유럽에 미친 영향, 이것이 중심 내용이 되고요. 자, 이 과거제의 특성에 대해서 또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써봐. 이 지문 출제 요소에서 가 지문에 대해서 중심 화제, 가 지문의 중심 화제는 과거제가 중심 화제가 될 테고요. 아까 했잖아. 가 지문의 중심 화제 주제는 과거제의 긍정적 효과, 이것이 되겠지. 다음 이번에 나 지문으로 가서, 이건 나 지문. 조선 후기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 이것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즉 유형원은 공거제 구상이라는 것에서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까지도 짚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고, 다음 고연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줄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중앙에서 이렇게 봅시다. 왕이 수도에 있겠지. 지방을 이렇게 나눴을 때 왕이 지방까지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나라가 작다라면 가능하겠지. 근데 인구가 많고 나라가 넓은 곳이야. 예를 들어 중국이야. 왕은 이 광활한 지역을 혼자서 다 다스릴 수가 있을까? 아마 하루 보고만 받아도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에는 보고만 받는 순간 다 하루가 갈 거야. 그죠? 우리나라는 몇 시간 안 걸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겠지. 그래서 예전에 중국은 어떻게 했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척을 파견하는 거야. 친척을. 지방에다가. 그러면 이 친척이 이 지방에 가서는 왕처럼 굽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봉건제라고 해. 그런데 그런 봉건제를 과거시험과 같이 실시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야. 그러니까 지방관인 지연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 지위를 평생 주자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하자는 걸까? 그와 비슷한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그 지방자치제도에서 그 지역의 대표는 그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하는 거지. 왜?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제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좀 미래적인 이야기지. 그만큼 이 고연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실학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야. 다음에 황종이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추비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서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즉 지금까지 고연무도 그렇고 황종이도 그렇고 과거제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작용,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조선과 중국에서 등장한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 이게 또 문제가 되죠.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만들었다. 이게 요즘 지금 현행 뭐에 대한 문제점이겠어. 사관 입시도 그렇겠지만 수능도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 은행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측정해 버린 거야? 바로 형식적 학습을 측정해 버린 것이 됐지.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요즘에 수능과 참 많은 영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과거제의 시험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 이것이 이제 요 글에 나타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단락.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 시험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고,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요거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다.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바로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작용의 결과. 그래서 공동체 의식도 약화되고요. 과거제 출신들의 관리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지고 또 출세지향적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청구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과거제를 통해 임명된 관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학교도 공무원, 일반 행정직도 그렇지만 학교도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의 임기가 국립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나 지문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과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인식만 나온 것이 아니라 개선 방향도 많이 적혀져 있죠.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취지를 상상하기 어렵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라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합리적인 제도는 바로 과거제야. 이러한 과거제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부작용이죠. 그런 부작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지금 3단락에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합리적 제도가 과거제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정적 요소,
요소를 도입한 봉건적 요소. 자, 봉건적 요소가 뭐니? 아까 말했지? 자기 왕이 친인척을 즉 봉건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건이란 말은 왕이 친인척을 제후라고 하잖아. 제후한테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주면은 그 땅을 매개로 해서 제후는 왕한테 충성을 맹세해. 이것을 봉건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종사제도 또는 주종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봉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장원이라고 표현해. 물론 이제 뭐 동양에서 장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땅은 장원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 원리, 이걸 봉건제라고 하는 거야. 이 봉건제가 과거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하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심 화제는 과거제의 모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과 거기에 대한 대책, 봉건적 요소의 도입, 그것이 중심 화제가 되고요. 주제도 비슷하게 이제 봉건제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을 뭘로써 해소할 수 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있다. 그것이 주제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했지? 자, 이번에는 그 문제가 지금 5문제가 있거든요. 6문제인데 5문제만, 5번까지만. 자, 문제 푸는 시간이 문제 푸는 시간 10분 드릴게요.